선생님께 갑자기 편지 드립니다. 이 편지가 금방 선생님 손에 들어갔으면 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안일영이란 교도소에서 금방 나온 사람이 와 있습니다. 10년 형기를 끝내고 나와 보니 어디 갈 곳이 없다고 형무소에서 본 저의 글의 주소를 보고 찾아왔답니다. 이틀 밤밖에 자지 않았지만 점점 처지가 불쌍해집니다. 이 겨울 어디서 지내야 될지 제 힘으로는 어려워 선생님께 편지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다는 말이 실감이 나도록 교도소에서 쓴 시와 수필이 너무도 좋습니다. 43살인데 쉬는 훨씬 넘은 것처럼 외양이 서글픈 모습입니다.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보니 마리스타 실기학원에 갔으면 의식주만이라도 해결 못할까 싶어요. 시골에 방을 하나 구해서 자취라도 시켜보려니 사람들이 좋지 않게 봅니다. 좀 웃어보려고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자꾸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발도롬의 수사님이 휴가 갔다가 13일날 돌아온다니까 한번 얘기해서 좀 살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떨지 선생님께서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 집은 춥고 먹을 것도 보잘것 없고 그리고 제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어디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 편지 보시고 전화를 주시든지 어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일처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편지 더 못 씁니다. 1983년 1월 10일 권정생 올림.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예, 앞에 권정생님이 유호덕님한테 쓰신 편지 글인데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요. 잠시만 바깥에 나가 있어도 볼이 얼어 터질 것처럼 엄청 맵싸한데 아마 그때도 이런 날씨였던가 봅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권정생님이 그 안일영이라는 분을 걱정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 하루 남았네요. 2020년이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던 한 해인데 이 코로나의 애군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두 그러시겠죠? 어쨌든 맞이하는 새해에는 간해에 모두 평안하고 보람있고 뿌듯한 일로 웃는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15번째로 아름다운 편지 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아직도 같이 있는지요? 권 선생님, 서울서 어제 돌아와 오늘은 성주에 출장 갔다가 이제 대구 와서 이 편지 씁니다. 내일은 학교 개학이고 이제는 안동에 갈 시간이 다음 일요일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 아직도 같이 있는지. 마리스타에 전화 걸어보니 김수사님이 2월 5일 지나 온다지요. 그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척 걱정입니다. 서울서 몇 가지 볼일 본 것 중에 이원수 선생의 전집을 해임해서 내도록 의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사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아동문학 신설을 계획하는 중에 이 인쇄물의 내용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본 것입니다.
6인으로 만들 동인지는 별도로 또 계획한 것이니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갈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이것저것 일이 쌓여서도 틈이 안 나는군요. 그래도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1983년 1월 31일 저녁 대구 우체국에서 이오덕. 참, 종로서적에서 찾아온 동화 원고도 학교에 두고는 못 붙였네요. 우송하는 건 마음이 안 놓여 이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몽실 언니는 계속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몽실 언니의 인민군이 나오는 장면이 문제가 되어 1982년 12월과 1983년 2월에 연재가 중단되었다. 결국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문제 삼은 부분을 삭제하고 연재를 계속했다. 선생님, 이제 막 실천문학 3집에 나온 평론 2개를 읽고 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알이 돌고 귀가 앵앵 울고 어깨는 자꾸 아래쪽으로 처져 내리고 숨을 쉴 때마다 코안이 따갑고 가슴은 계속 울렁거리고 어디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숨은 헉헉거려야 하고 이것이 책상 앞에 앉으면 느끼는 저의 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힘주어 모든 증세를 제거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아침에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자꾸 흐느적거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넋두리를 또 써버렸습니다. 편지 금방 받았어요. 그래서 읽던 책을 덮게 된 거지요. 안희령 씨는 지난 27일 서울 마리스타로 갔습니다. 지금 거기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보낸 것입니다. 24일 날 마침 전우익 선생님이 오셔서 서울로 보내기로 된 것입니다. 전우익 선생님은 2월 5일 안동 오셔서 농민회관에서 주무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토요일에 저도 안동 가기로 했어요. 선생님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노력해 보세요. 동인지 문제, 아동문학 신서 문제는 생각해봐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엔 동화 한 편 쓰지 못하고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대신 안동대학 합지에서 원고를 청탁해서 글 하나를 썼지요. 오늘의 농촌을 우리 문학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60매를 써놓고 나니 그쪽에서 편집에 차질이 생겨서 싣지 않는답니다. 이 글 선생님이 보시고 황소 아저씨 독후감 같은데 끼워서 발표하든지 해주세요. 기왕 써놓은 거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선생님이 바쁘게 일하시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새 가정의 몽실 언니는 피차가 괴롭더라도 계속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983년 2월 2일 권정생 올림. 쌀밥 먹고 고기 먹고 나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더 괴롭습니다. 선생님 무사히 가셨습니까? 저도 바로 돌아와서 하룻밤 지났습니다. 삶이라는 건 아무리 살아도 역시 서툴기 마련인가 봅니다. 감정이라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오늘의 농촌을 원고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삶에 대한 더 깊은 관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이 할 수는 없는 언어 예술을 이렇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아이들에서 보았듯이 농민의 생활은 그대로 하나의 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내는 원고는 어설픈 초고 그대로입니다.
저 자신이 이 글을 쓰면서 한국인에 대한 슬픔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까요? 그리고 자유가 올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자유를 주십시오. 선생님, 쌀밥 먹고 고기 먹고 나면 불쌍했던 어머니 생각이 나서 더 괴롭습니다. 1983년 2월 7일 권정생 올림. 선생님이 주장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저와 다름이 없습니다. 권 선생님, 보내주신 논문 잘 읽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고 재미있습니다. 이걸 더 보태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힘이 드실 텐데 그만두시지요. 더 쓰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발표하실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그 글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문화란 말을 쓰셨지요. 본래 우리의 농촌에는 문화가 없었는데 도시로부터 문화가 들어오고부터 순수한 우리의 것이 못쓰게 짓밟혀 버렸다는 견해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들어오기 전 말로써 얘기를 전하고 하던 그것도 훌륭한 문화가 아닐까요? 오히려 더 높은 문화일지 모르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주장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화란 말을 좀 부정확하다기보다 선생님식으로 쓰신 것쯤은 사소한 일이니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 논문을 더 보충해서 완성하시겠다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어디 잡지에 발표했으면 싶은데 알아보겠습니다. 그저께부터 겨울이 되돌아온 듯 합니다. 그 추운 방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가보지도 못하고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983년 2월 12일 이오덕 드림. 실컷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편지 받았습니다. 오늘의 농촌의 글 속에 문화로 표현한 것은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자 문화라는 말을 쓰려다가 말았는데 적절한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좀 어설프지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적어본 것입니다. 논문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대단한 글은 아닐 것입니다. 되도록 농민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했지만 쉬운 글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평론도 쓰고 싶고 그리고 동화도 쓰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젠 글조차 쓰기 전에 좌절부터 생깁니다. 역사를 밝히고 인간을 살리는 글이라면 평생을 바쳐서 써야 하리라 믿습니다. 건강이 좀 더 나으면 마음껏 한번 쓰고 싶습니다. 오늘은 벌써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 자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학교라도 제대로 다닌 사람들, 좀 더 애써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헤쳐 이 결의의 삶에 빛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나 깨나 어떻게 하나 가슴이 미어지도록 혼자 골똘히 생각하지만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모두가 하는 것이 시들하고 우스개의 가치만 보입니다.
선생님, 삶이란 정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래라 저래라 다스리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겨울이 추워서 오히려 좋습니다. 따뜻한 건 싫습니다. 아주 얼음덩어리가 되지 않는 한 실컷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3년 2월 17일 권정생 올림. 두어 달 전에 결핵 치료약을 중단했어요. 선생님, 보름 전에 써놓은 편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몇 자 더 적어 보냅니다. 달순이는 새끼 실패했어요. 그래서 3월 27일 다시 시집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까만 암토끼 점순이도 3월 29일 시집 갔어요. 이것들이 4월 말께는 모두 새끼 낳을 깹니다. 먹이도 변변 차는데 무척 성가시게 합니다.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두어 달 전에 마이암부톨이라는 결핵 치료약을 중단했어요. 어느 의학신문에 보니까 부작용이 아주 심하다고 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거지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시력이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요. 약이라는 것은 현재의 항생제, 이렇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니까 아주 조심해야겠어요. 1년 전에 선생님과 전우익 선생님 셋이서 비뇨기과 의사한테 갔을 때 제가 부작용에 대해 물었더니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 의사가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줬더라면 고생을 1년쯤 앞당겨 덜 수 있었을 테 말입니다. 자지도 아주 오그라들어 발기불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뵙고 나서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1983년 4월 6일 권정생 올림. 집 지으시는 일 어떻게 되셨는지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권 선생님, 그간 어떻게 지내십니까? 벌써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만 그날이 어느 일요일이든가 제가 일찍 교회를 갔다가 못 만나고 왔습니다. 그날 밖에는 틈이 안 나서 먼저 의성 춘산의 김영원 장로님 마을에 갔지요. 김 장로님도 안 계셔서 못 만나고 곧 되돌아서 일찍에 가고 오후 4시쯤 되었던가요? 교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엔 나무도 눕혀놓고 했는데 혹시 집을 짓는 곳에 가셨을까 싶어 전 선생이 편지에 써준 것을 대강 짐작하면서 교회 뒤쪽 냇가를 찾아가 보았지만 집을 짓는 자리는 보여도 거기 계시지 않더군요. 다시 교회에 돌아와 한참 앉아 있다가 그만 대구에서 누구하고 만날 약속을 한 시간이 되어 나오고 말았습니다. 두 곳이나 가서 헛걸음을 한 그날은 몹시 운수가 나쁜 날이었습니다. 그날 걸음을 30리는 걸었는데 좀처럼 안 걷다가 그렇게 걸어도 별로 고단한 줄 몰랐습니다. 철수는 의성으로 올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김 장로님의 기별이 없답니다. 혹시 김 장로님이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가 싶어 이제야 제가 지난번 그곳 다녀온 얘기를 겸해 철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편지로 써보려고 합니다. 인간사에 맡긴 우리들의 합동 작품집은 재교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하는데 다음 달 초순이라야 나오겠지요. 인간사에서 지금 나온 것이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동화집, 박상규 장편 동화, 이준년 동화집 3권이고 곧 이어 나올 것이 장문식 동화집, 이주홍작 홍길동, 이영호 동화집, 17인 합동 동화집, 손춘익 동화집 드립니다. 그리고 오승강 씨와 공재동 씨의 동시집도 내어주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생님의 동화집을 꼭 내도록 했으면 싶은데 만일 내게 된다면 철수가 그림을 그리고 표지도 그리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소년에 연재했던 아이들에게 주는 편지를 울면서 하는 숙제로 책 이름을 붙여 역시 인간사에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틈이 나면 가서 의논했으면 싶은데 도무지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 며칠 후 이곳 교장단 여행할 기회가 있어 서울에 가게 됩니다. 그때 출판사 볼일을 좀 볼까 합니다. 저의 수필집은 벌써 나왔습니다. 곧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집 지으시는 일 어떻게 되셨는지 도와드리지 못해 참으로 미안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편지해 주시고 과로 안 하시도록 해주셔요. 오늘 일요일은 대가면 면장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문상하고 오니 하루가 다 갔습니다. 1983년 5월 22일 이오덕. 집을 짓는다고 마음을 쓰지만 서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조금 아까 편지 받았습니다. 일요일에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니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날 아마 교회에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랫마을 수년이네 집에 가서 가정예배로 모두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일요일은 어김없이 저는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아랫마을 장로님 댁에라도 알아보셨으면 바로 이웃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집을 짓는다고 마음을 쓰지만 그렇게 서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여름 동안 시간 나는 대로 일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제도 저희들끼리 가서 집터를 다듬고 왔더군요. 이제 벽돌 쌓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제 성격이 뭘 한다는 걸 남에게 알리는 게 참 싫거든요. 그런데 전우익 선생님이 소문낸 것 같습니다. 이현주 목사가 다녀갔어요. 집터가 명당이어서 부럽답니다. 조금 구석 쪽이고 언덕 위여서 시원할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한평생 허덕이다가 자취 없이 사라지는 그 많은 목숨들이 장마당에서 떠들듯이 시끌짝거리다가 떠나는 거지요. 동화집 1984년 펴낸 단편 동화집 하느님의 눈물. 그 동화집은 이번 가을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쓰고 있는 동화라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유익할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사실로 쓰기 위해서는 소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괴로울지라도 진실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제한된 동화 문학은 어느 정도 기만 행위에 가까울 것입니다.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어른에 대한 불신의 씨를 품을 수 있다는 교육의 윤리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활동화라는 것이 나오고 많은 작가들이 쓰고 있지만 실제 어린이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저 자신이 창작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심정으로는
일체의 동화문학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수는 20일 날 춘산에 왔다는군요. 방학 때는 지난해처럼 안동에서 함께 모일 수 있으리라 기다립니다. 건강하시기 빕니다. 1983년 5월 28일 권정생 올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은 어떠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 용도라는 애가 저희 큰어머니와 한바탕 길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어쩌다가 집도 없노. 죽도록 이래도 싶어. 맨날 첫날 뭐라 하기만 하고. 난 이제 안 있는다. 천장만장 갈기다. 벌써 나이 20이나 되어버린 용도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정박아였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대천이라는 데 있는데 부모님이 구박을 해서 저 혼자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근처 마을로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살이를 해왔습니다. 1년 동안 일해도 나올 땐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얻어 신지 못하고 언제나 빈몸이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인데 양말만 신은 맨발로 터덜터덜 왔기에 왜 신을 신지 않았느냐니까 주인집에서 신던 걸 나온다니까 빼앗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워낙 사리를 잘 판단할 수 없는 애여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지만 아무렴 신발 한 켤레 그냥 주워도 될 텐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용도를 몹시 부려만 먹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힘도 조금 쓸 수 있게 신체가 장대해지니까 금년 봄부터 저희 큰집에서 일을 시키며 데리고 있었는데 큰어머니와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용도는 역시 지금도 맨발입니다. 울며 불며 악을 쓰니까 눈물, 콧물, 땀물이 얼룩이 져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필집을 받아 북수리를 읽고 나서인지 용도의 이 악쓰는 반항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웁게 살 수 있는 조건은 타인과 사회와 국가의 관계도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선천으로 결함을 지닌 장애자, 선생님은 장애자라 하셨죠. 그 장애자는 어떤 법적인 제도나 이웃의 사랑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모든 목숨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고 그 경쟁 속에서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참이 아니라 힘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고등동물로 자처하는 인간도 역시 힘에 의한 도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인간이 진정 인간다운 지성이나 고귀한 영성을 지닌 고등동물이어서가 아니라 두뇌와 함께 신체 조직이 다른 목숨보다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한두 사람이 위대한 인간이 아닌 그냥 보통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은 어떠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목소리 같은 사람, 용도 같은 사람, 아니 인간들 속에는 그 이하의 하등 인간도 이 세상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와 7년 만의 해후를 한 것이 동경의 변두리 빈민가의 새빵이었습니다.
1936년 가을에 일본에 가셔서 1937년 음력 8월 6일 저를 낳기까지 1년 동안 외간장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수많은 잔병을 계속 앓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선천으로 결함을 지닌 장애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선천이라는 그 말은 어느 시기에서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생 이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받는 사회의 여건, 역사 상황은 아예 배제해 버려도 되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성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잉태와 구성은 모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어머니가 겪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은 벌써 태아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긴 이야기 말씀 안 드리겠어요. 결국 북수리 같은 인간도 용도 같은 인간도 그 시대, 그 사회가 만든 한 개의 공동 작품이지 한 어머니가 낳아놓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착한 역사와 착한 사회에서는 착한 인간이 태어나지만 악한 역사, 악한 사회에서는 악한 인간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이 착하게 살려고 한 것이 오히려 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었을 겁니다. 삶은 방법이 중요한지 순수한 본능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곳 산골엔 아직도 진실되게 살려는 청년들이 많아요.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견합니다. 노동의 성스러움을 2번, 3번 확인하게 됩니다. 좌절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약한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시몬 배우도 그랬어요. 노동자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프랑스의 방골 시인 랭보가 스스로 노동자가 될 수 있었던 용기도 단순한 반항 기질의 소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썼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983년 5월 30일 권정생 올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쪼록 하루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두 손 모으겠습니다.